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사진을 찍거나 길을 찾을 때 인공지능은 항상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고 있었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아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AI가 바로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뇌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이 기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 혁명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억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단 하나의 AI 회사가 한 달에 내는 클라우드 서버 비용입니다. 매달이요. 그러니까 AI의 그 대단한 능력 뒤에는 이렇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비용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AI가 처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AI를 더 자유롭게 날게 해줄 날개라고 믿었던 클라우드가 정신 차려보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자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개발자들의 솔직한 고백인 셈입니다. 사실 클라우드는 처음엔 마법 같은 해결책이었어요. 비싼 서버를 직접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곧 세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둘째는 레이턴시, 우리말로 하면 지연 시간이죠. 우리가 AI한테 말을 걸면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답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데이터가 전부 어딘가에 저장된다는 그 찜찜함. 개인정보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두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선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똑똑해진 뇌에다가 진짜 움직이는 몸을 달아주는 피지컬 AI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AI의 진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거쳐 맨 오른쪽 온디바이스 AI로 오면서 모든 게 바뀌는데요. 제일 중요한 차이, 바로 인터넷 연결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필수에서 독립으로 바뀌는 이 순간, 지연 시간은 거의 제로가 되고 내 개인정보는 내 기기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집니다. 인터넷으로부터의 독립, 이게 바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자, 온디바이스 AI가 기계 안에서 혼자 생각하는 뇌를 만드는 거였다면 피지컬 AI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 뇌에 눈, 팔, 다리를 달아주는 거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요. 물리적인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드디어 소프트웨어가 모니터 밖으로 우리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좋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기업 마음 AI의 예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피지컬 AI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엔진을 아주 멋지게 세 개의 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세 심장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심장, 언어 모델은 바로 뇌입니다.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대화 모델은 목소리입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장, 자율 모델이 바로 몸이에요. 실제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뇌, 목소리, 몸.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피지컬 A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심장이 한 로봇 안에서 동시에 뛰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그냥 예전에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반복하던 그런 기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변 상황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 앞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바닥에 툭 떨어져 있어요. 옛날 로봇이라면 이걸 그냥 네모난 장애물로만 보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로봇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피하면 되는 물체일까요?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까요?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이제 AI는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로봇은 표지판을 그냥 앞에 뭐가 있네? 피해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로봇은 진입금지라는 글자를 읽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사회적인 약속,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9세대 로봇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 기반의 신세대 로봇은 글자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네 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단순히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넘어서 왜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능의 시작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똑똑한 판단을 하는데 속도까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이 필요 없다고요. 저 멀리 서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딜레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와이파이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인터넷에 꼭 연결해야만 작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AI들은 전부 멈춰버렸습니다. 바보가 된 거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요? 인터넷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혼자서 너무나 완벽하게 시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독립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빠르고 인터넷도 필요 없는 로봇이 만약 우리의 동료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우리 일하는 방식, 노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들 테슬라가 갑자기 왜 사람 모양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지?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테슬라는 자동차랑 로봇의 똑같은 AI 모델, 그러니까 똑같은 뇌를 쓴다는 겁니다.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습한 그 엄청난 자율주행 AI를 자동차라는 몸에서 꺼내서 사람 모양 로봇이라는 새로운 몸에 그냥 옮겨 심은 것뿐이에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변화가 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어떤 외딴 호텔은요, 직원이 너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AI 안내원을 도입했대요. 이 표를 보세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쉬어야 하고 월급도 줘야 하죠. 근데 피지컬 AI는요,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서든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일의 빈자리를 기술이 채우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거죠. 물론 여기서 그럼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협업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로봇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기에 너무 위험한 일, 너무 힘든 일, 아니면 사람이 아예 갈 수 없는 곳의 빈자리를 AI 동료가 채워주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로 당신의 다음 직장 동료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과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클라우드라는 서버룸을 박차고 나온 AI가 이제 정말 우리 바로 옆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